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김수민 평론가,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주말이 껴서 그런지 네. 순식간에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좀 피곤해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요즘 네, 동안 특별히 일을 한 건 아닌데 네, 새로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약간 긴 주말 같은 느낌이 들기도 네, 하고 어쨌든 간 오늘이 화요일인데 월요일 같은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자, 첫 소식 뭡니까, 이현웅 아나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순방 소식입니다. 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인데요.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죠. 이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국장에 참석을 하고요. 바로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서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20일에는 기조연설을 하게 되고요. 유엔 사무총장 면담 그리고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미, 한일 양자회담도 추진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캐나다를 방문해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번 순방에서는 경제 분야의 협의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은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앞서 대통령실에서 엘리자베스 2세 서거 추모를 올렸는데 오타가 있었어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할 때 이제 자, 엘리사. 네, 한국말로 자라고 쓰는 그 부분이 이제 ZA죠. ZA인데 이거를 SA 엘리사베스. 네, 이렇게 오기가 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바뀐 상태입니다. 네네. 원래 원문 내려가고 정상대로 표기를 한 것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뭐 아주 큰 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또 인명이라서 하필이면 이름이에요. 하필이면. 그렇습니다. 이름.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일어나면 또 더 돋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악재는 악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고의적이거나 뭐 악의적인 그런 건 아닐지라도요. 자, 이번 엘리자베스 여왕 국장 뭐 세계 각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지금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유럽연합에 소속된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도 뭐 총리 혹은 정상들이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렇죠. 그리고 나루히토 일왕도 함께 갈 것으로 현재로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참하는 정상들도 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뭐 애도를 표하긴 했지만 가기 좀 그렇죠. 뭐 전쟁 중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말을 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현재로서는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아마도 안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지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신냉전이라고 우리가 구도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 구도가 이번 국장을 통해서 더 명확해질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984년에 열렸던 그렇죠. LA 올림픽 생각이 납니다. LA 올림픽 때 네, 이른바 자유진영 국가들만 그렇습니다. 가고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또 공산진영 거꾸로였죠. 국가들만 갔던. 이 양쪽이 기억에. 다 모였던 계기가 우리 88 올림픽이었다. 이었습니다. 그 얘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말했던 것이 외교, 조문 외교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오고요, 기시다 총리도 오는데 결국 우리도 여기 가서 지금 한미, 한일 이런 일정들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한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급 인사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기회가 자주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에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장례식 참석한 것,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에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 장례식에 참석한 거 이 정도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기회인데 이 자리에 마침 또 미국, 일본 이 정상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지금 만약에 이제 만난다면 뭐 미국, 일본, 캐나다 양자 회담이 지금 열릴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렇습니다.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굉장히 네. 강조를 해왔었는데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거죠.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빨리 꺼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게 또 쉽지 않은 게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킨 데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크게 작용을 한 것인데, 그렇죠. 미국이 우리가 다시 좀 양보를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나올 공산은 좀 낮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사람이라도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하고도 지금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이 문제 타결을 양국 정부에서 좀 빠르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아무래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처해 있습니다. 자, 첫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담 대통령 태도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번 순방은 좀 업그레이드 또 보강이 됐을까요? 어떨까요? 네, 뭐 나토 정상회의 때에 뭐 겪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될 것 같고, 이번엔 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나토 때는 그냥 한 장소에 가가지고 여러 명 이렇게 만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순방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한국에 이제 리잔수 전군 인민 대표 대회의 상무위원장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야구처럼 일정이 짜여져 있어요. 1루에 중국의 리잔수 위원장이 기다리고 있고요. 좀 재밌네요. 그리고 2루는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3루가 유엔 총회입니다. 미국 유엔 총회에서 또 기조 연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홈으로 돌아오면은 미국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또 방한을 합니다. 이 일정들을 이제 쭉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연다발로 어떻게 연계를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 또 외교부라든지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김수현 평론가가 지금 야구 얘기를 또 들어서 제가 반짝거렸는데, 점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루, 2루, 3루 홈까지 네. 따박따박 다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먹을 거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따박따박 밟아 나가는 건 해야 되겠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례가 이제 다들 만만치 않아요. 많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이 다 껴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4, 5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또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긴장감을 갖고 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도 지금 가는 상황인데,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순방에서도 그 얘기도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 순방이 좀 어떤 달라진 모습 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워낙 이런 저런 논란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전에 뭐 순방길 같이 갔을 때 뭐 약간의 뭐랄까요, 외교적인 좀 뭐 그런 부분들도 지적이 됐었다 보니까 한층 더 신경을 쓸 것 같고요. 특히나 워낙 언론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패션이나 이런 부분에도 주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논란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에도 한층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 보면 여전히 30%대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국정 수행 지지율이. 명절 이후에 전방위 외교전을 한 이후에 지지율 회복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외교사안이 정말 대통령한테 쉽지 않은 것이 외교를 잘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일본하고 뭔가 격전이 벌어질 때, 독도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라든지 이 정도 이벤트가 아니면 외교만 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윤 대통령도 사실 이 윤석열 정부의 정부 정책 중에 나토 정상회의 참가는 여론의 지지가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나토를 갔다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지율이 크게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외교를 잘 못하면 지지율이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잘해야 본전 이런 말이 약간 그런 현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을 놓고 보면 물론 지지율을 떠나서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외교를 해야 되겠지만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 이제 이번 외교 순방 때 선방하는 모습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 뭐 경제나 복지 이런 쪽에서 또 답을 내놓는 것이 지지율 회복에는 더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아나운서님 전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 정경심 전 교수 형 집행정지 재신청 소식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의 형 집행정지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정 교수 측은 추석 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검찰은 약 한 달 만에 다시 정정 교수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달 1일에 허리 디스크 등의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한 차례 신청한 바 있는데 당시 심의위원회를 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 집행정지가 불가능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이후에 열린 공판에 출석한 정정 교수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허리 부위의 고통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야권과 종교계에서 정정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고 나서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검찰 정전 교수 형 집행정지 불허한 지 21일 만에 재신청하는 상황인데 신청 사유가 만약 비슷하다면 또 불허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올해 1월에 사실 정전 교수 측에서 보석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기각이 됐었는데 지난달에 형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때도 그 사이에 건강이 더 악화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당국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은 일단은 현재 상황 건강 상태가 지난번 신청할 때하고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후에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지 또 형 집행정지가 필요한 정도인지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입증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관여는 안 했지만 살펴볼 것이다라고 지난 1일에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 직권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뚜렷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 집행은 반드시 정지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 형 집행 정지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예. 어쨌든 과정만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과정이 이제 일단은 정경심 전 교수 측에서 자료를 내면 검사들이 임검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의료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의료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 전문가 쪽에서 어떻게 건강 상황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의 어떤 언급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형 집행정지 또 보석도 비슷한 거지만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형을 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디스크 파열에 때문에 하반신 불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관련한 자료를 좀 밝히기도 했는데 정정 교수 허리 디스크 관련 진단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형 집행정지 좀 받아달라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도 좀 즉각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이 문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이 형 집행정지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거다 보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도 안 되겠고요. 그렇죠. 정말 건강 상태만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임시 석방이 끝나가는데 최근에 예산안에 내년도 경호비용이 포함이 되는 게 알려져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 예산이 19.9% 예. 5분의 1 정도가 증가, 그러니까 260억 원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산안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이거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확정 예산은 아닙니다만, 근데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용산공원 개방에 따른 추가 경호, 그리고 이른바 과학 경호 관련 비용도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예산 수요가 더 생겼다. 근데 여기에 또 요인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된 부분까지도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전 대통령 관련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8일에 형 집행정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3개월 기간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 집행정지가 더 늘어나게 될지 또 언젠가는 사면이 될지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큰 상 수여식이 있어요. 에미상 수여식이 있고 우리
오징어 게임, 뭐 이정재 배우 등 여러 작품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일단 에미상이 뭡니까 에미상? 뭐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음. TV 작품들을 대상으로 수상하는 건데 네. 방송계 아카데미상이다 불릴 정도로 뭐 최고 권위상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지금 오징어 게임은 이 중에 6개 부문 후보에 올라갔는데 뭐 작품상, 감독상, 아하. 각본상, 그리고 이정재 배우가 나무 주연상, 오영수, 박혜수 배우가 나무 조연상, 또 정호연 배우가 여우 조연상 후보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 이정재 이제 나무 주연상이죠. 이정재 네. 배우의 수상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외신의 보도 중에 LA 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정재가 빈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 상인가? 이거 좋습니다. 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LA 타임즈가 깜짝 일단 놀랐습니다. 네, 예. 관측을 내놨고요. 그리고 여러 외신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을 인정하는 방법이 이정재가 상을 받는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유력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이제 석세션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석세션이 한 25개 분야에 와. 후보로 올라갔거든요. 예. 하지만 경선 통과와 아, 본선 당선이 다르듯이 예. 후보로 올라가는 것이 꼭 많다고 오징어 게임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예측 한번 해주실래요? 뭐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주연상과 작품상. 저는 일단 뭐 이정재 씨는 나무 예. 주연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 안 중요한 것이 없는데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다 또 작품 입장에서는 예. 욕심을 낼 만한 거겠죠. 그냥 저는 이정재 배우 혼자만 상을 타지는 않을 것이다. 아, 어쨌든 네. 이정재는 상수고 더 받을 것이다. 우리 이현영 아나운서도 예측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저도 6개 후보니까요. 3개 이상은 좀 받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무 주연상 받을 것 같고요. 예. 각본상 예. 정도 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싹쓸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여섯 아니, 개 그렇게 다. 말해야 될까요? 네. 다 올라가 다 받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측을 하기가 쉬운 것이 예. 틀리더라도 욕을 먹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네, 예측이니까요. 박지훈 당신 때문에 기대감을 높였다가 실망했어. 이런 악플은 거의 달리지 예. 않을 겁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이런 수상, 에미상 수상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에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수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그거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고요. 한국 배우 만약에 이정재 배우가 받는다면 한국 배우로서도 또 처음 받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K 컬처에 한층 더 높였다, 위상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김수민 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